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 이상원 연구원입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4분기 저희 커버리지 종목들 대충 이제 실적들 동향 점검하고 이제 투자 의견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SDI 대형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목표 주가 37,000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흐름에서 봤을 때 그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 기회 한번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분기 말까지 해서 한 35,000원 정도까지 주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패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1월달 말 혹은 2월달에 패널 가격 하락세가 진정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그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장은 연중 내내 패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18년 영업이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놨는데 1분기 패널 가격 하락세가 멈추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효과, 그래서 BPS하고 EPS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월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세트 업체들이 그들의 프리미엄 TV로 올레드 TV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센티멘탈이 올레드 TV에 대한 센티멘탈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요거는 단독으로 올레드 TV 사업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멀티플 개선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패널 가격 하락세 멈추는 것에 따라서 EPS, BPS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렇게 되면 주가도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 특히 지금 공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 반등은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 24만 원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목표 주가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보다는 홀드로 이제 투자 의견을 조정을 합니다. 삼성 SDI 주가를 견인을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중대형 전지 사업 성장성이고, 두 번째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입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 될 건지 봤을 때 지금은 올라가는 위험보다는 이제 내려가는 위험, 즉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드리면 중대형 전지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OEM들,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이랑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가격 계약을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하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시즌이고요. 요 계약은 빠르면 1분기 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날 예정입니다. 이때 배터리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가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시장은 뭐 100불 초반 혹은 90불 후반에 배터리 가격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뭐 80달러나 뭐 밑으로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정이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센티멘탈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뭐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상승보다는 시장 기대감이 녹아든 멀티플이 주가를 디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높은 멀티플의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I의 주가 견인 요인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업을 얼마나 잘 하냐인데, 저희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 ROE, ROIC, 그러니까 수익성 지표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YOY로 보면 18년보다 19년의 수익성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다른 LCD 업체들, 다른 패널 업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장 기대를 보면 19년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19년부터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OE라든지 이런 경쟁 업체들의 핸드폰 아몰레드 시장 진입이겠죠. 애플도 뭐 19년부터는 삼성뿐만 아니라 LG까지 그들의 그 핸드폰 패널 공급처로 이원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독점 공급할 때보다 두 개, 세 개 업체가 공급할 때는 당연히 패널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올레드 패널에서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도 다른 패널 업체들과 다르게 PBR 뭐 1.2배, 한 배 이상을 주고 있고, 그 가치가 반영된 지분을 삼성 SDI 지분 가치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정상적으로 노멀라이즈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줬던 고 PBR도 1.2배가 아니라 한 배 혹은 한 배 이하로 수렴하는 그런 그림이 될 거다. 그러면 삼성 SDI가 평가받고 있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도 우상향보다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이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 뭐 12월 초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시장이 이런 이슈들에 조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1분기 말 혹은 2분기에 그때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뭐 SFA, AP 시스템, 뭐 테라 세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장비 업체들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아무래도 장비주들 삼성 서플라이 체인, 뭐 LG 서플라이 체인 뭐 막론하고 작년 3분기부터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를 뭐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삼성은 투자 축소, 그 다음에 LG 쪽도 광저우 공장 진출 지연, 그 다음에 E6 페이지 3 투자 지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전방 패널 업체들의 투자 지연이 장비 업체들의 센티멘트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2018, 19년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주가를 떨어뜨렸던 주된 이유인데요. 저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센싱이 되는 3월달, 그리고 작년 4분기 확정 실적이 나오는 2월 말 이쯤부터 해서 삼성이랑 LG 서플라이 체인 뭐 상관없이 올레드 장비주들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이고요. 저희는 뭐 삼성, LG가 투자를 지연 혹은 축소하지만 중국에서 투자가 삼성이랑 LG를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장비 업체들의 이익은 18년의 이익은 작년보다 못할 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차이나 비딩 사이트 통해서 매일매일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주권이 계약이 되는 1분기부터 각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 백로그라고 하죠.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시장이 확인하는 시점, 그리고 18년 실적이 17년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1분기 말부터 주가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전혀 없고 그 1년 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성주 중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실리콘웍스하고 PSK입니다. 실리콘웍스는 2019년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출하, 그러니까 TV도 양 늘고 그 다음에 애플로 이원화돼서 핸드폰 패널도 들어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전적으로 실리콘웍스가 수혜 본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수혜 볼지 안 볼지는 2년 뒤의 문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특성상 긍정적인 요소에 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합리적인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기업 가치가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69,000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9년 EPS 10배 정도 준 가격이고요. PSK는 올해 삼성이랑 뭐 글로벌 업체들 그 투자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작년 대비 올해 또 EPS 크로스가 많이 나오는 회사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경쟁업체죠. 경쟁업체라기 하기보다는 동종업체죠. 원익 IPS나 테스 이런 업체들보다 지금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익이나 테스의 평균 뭐 PBR은 2.9배, 3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PSK는 2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그 특정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외형이나 수익성이 동종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작년, 올해 실적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겁니다. 이미 뭐 특정 두 기관은 주식을 다 팔고 이제 나갔고,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는 뭐 올해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디스카운트 팩터가 당연히 제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 42,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T 소재주들인데요. 저희는 뭐 SK 머티리얼즈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이 정도까지 커버하고 있고, 이외에 뭐 동진세미, 김유엔F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 LTC까지 있는데, 소재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투자 추천 강도로 봤을 때는 제일 약하겠죠.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재업체들을 사자고 하는 논거는 2018년 3D 낸드 확대, 그 다음에 DRAM 쪽도 지금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할 거라고 보죠. 그 다음에 OLED 쪽 확대 때문에 그 IT 공정 케미칼 사용량이 가파르게 늘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인데,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시장 기대가 조금 과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도 3분기 대비 소폭 상승 혹은 비슷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장이 조금 과하게 기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 입장에서는 4분기에 그 전방 업체들의 가동이 이제 가파르게 느니까 그에 맞춰서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확 늘 거다라고 했던 게 시장의 생각인데, 뭐 이건 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소재들은 공급되는 양을 봤을 때
어떤 팹이 처음 돌 때 세팅 물량이라고 그래서 실제 가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케미칼이 공급되는 양은 일부는 뭐 실제 장비에 장착돼서 쓰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고, 안전 재고를 채우는 목적으로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기에는 실제로 가동했던 것보다 많은 케미칼들을 주문했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4분기에 전방 고객사들이 가동을 많이 하더라도 소재가 공급되는 양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양은 항상 많이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만큼 단가 인하를 당하는 게 이제 리스크인데요. 어, 올해 1분기 말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대충 센싱이 되겠죠. 그때 단가 인하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건으로 했을 때 2018년 실적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단가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냥 1분기 말까지 1분기 실적을 대충 감 잡을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서서히 매수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제 하방 위험을 조금 경계를 하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1분기 말 보고 장비주들 최저점이니까 한번 사보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PSK와 실리콘웍스다. 그리고 1분기 말 이후 실적을 대충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주들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레포트의 큰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